청소 따위가 통역을 하겠다고 재밌군. 정말 해낸다면 월급을 3배로 올려주지. 제임스 윌슨 CEO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싸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직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청소부가 정말 나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죠. 하지만 김미나는 묵묵히 걸레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25의 그녀는 3년간 이 회사에서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지내왔습니다. UCLA 국제경영학을 전공하고 6개 언어를 구사했지만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다급한 아랍어를 듣는 순간 미나는 자신의 운명이 뒤바뀔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순간을 보겠습니다. 2021년 가을 로스앤젤레스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김미나는 UCLA 졸업장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죠. 국제경영학 전공, 우등 졸업. 손끝으로 느껴지는 졸업장의 빳빳한 감촉처럼 그녀의 마음은 희망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우리 딸 미나야, 정말 축하한다. 아버지 김철수의 따뜻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58배 아버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지만 미국으로 건너와 택시를 몰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과 투박해진 손은 그 세월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기에 미나는 잘 알고 있었죠. 우리 딸이 이제는 큰 회사에 다니겠구나. 어머니 박영희가 조그만 케이크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55의 어머니는 여러 곳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아침에는 한인마트에서, 오후에는 청소 일을, 저녁에는 식당 일을 했지만 딸의 졸업식 날만큼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손수 케이크를 준비한 것이었죠. 미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모님께서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감내했는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 제가 꼭 성공해서 두 분 모두 편히 모실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미나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6개 언어를 구사하는 데다 성적까지 뛰어났으니까요. 유수의 다국적 기업 인턴십 경험과 훌륭한 추천서도 갖췄죠. 하지만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차가웠습니다. 아, 김미나 씨, 실무 경험이 좀 부족하시네요. 영어는 능숙하지만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해보면 면접관에게서 돌아오는 답변은 늘 비슷했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미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실력이 아닌 이름과 인종이라는 것을요. 한 달, 2달 지원서를 보낼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희망이 아주 조금씩 사그라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해 겨울 더 가혹한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아빠 미나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소파에 쓰러져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죠. 괜찮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러나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는 결코 괜찮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급히 달려간 응급실에서 의사가 내린 진단은 심장병이었습니다. 관상동맥 협착증으로 즉시 수술이 필요했고 그 이후에도 꾸준한 치료가 병행되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보험으로는 전체 비용의 60%까지만 보장됩니다. 의사의 말에 미나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나머지 40% 무려 15만 달러. 그녀의 가족에겐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택시 운전을 할 수 없었고 어머니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었습니다. 미나는 결국 구직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닥치는 대로 일하며 버텨봤지만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몇 달 뒤 미나는 다시 졸업장을 꺼내들었죠. 이젠 희망이 아닌 깊은 절망감만 가득했습니다. 경력 공백이 길어질수록 취업의 문은 더 좁아졌습니다. 면접관들은 항상 공백기에 대해 물었죠. 물었지만 미나는 차마 답할 수 없었죠.
가족을 돌봤다는 말이 헌신적으로 들릴까요? 아니면 일에 소홀할 사람으로 보일까요? 늦은 밤 집에 돌아와 거울 속 지친 자기 얼굴을 마주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흘렀죠. 이게 과연 내가 꿈꾸던 삶인가? 그러던 어느 날 한계에 다다르는 순간이 왔습니다. 오고야 말았죠. 아버지 약값만으로 한 달에 $800. 어머니가 뼈 빠지게 일해도 감당이 안 됐죠. 생활비와 병원비를 전부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신문 구인란을 뒤지던 미나의 시선이 한 곳에 꽂혔습니다. 글로벌 테크 솔루션, 야간 청소부 모집 시간당 $18, 주 5일 하루 8시간이면 월 $2,880.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죠.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UCLA 졸업생이 청소부라니. 하지만 자존심으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없었습니다. 글로벌 테크 솔루션의 로비는 눈이 부셨죠.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유리벽, 그리고 높은 천장엔 거대한 스크린이 걸려 있었죠. 미나는 구겨진 이력서를 꽉 쥐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과는 다르게 자신만 대학 졸업장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김미나 씨, 들어오시죠. 인사 담당자는 상냥했지만 그녀의 이력서를 훑어보더니 미세하게 눈썹을 올렸습니다. UCLA 국제경영학 전공이시군요. 어째서 이 일에 지원하셨죠? 미나는 준비해온 답을 꺼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할 자신 있습니다. 며칠 뒤 합격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첫 출근일 새벽 4시에 도착한 건물은 적막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CEO 제임스 윌슨이 사무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예리한 시선으로 새로운 청소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당신이 새로 온 사람인가? 미나는 고개 숙여 인사했죠. 안녕하십니까? 김이나라고 합니다. 윌슨은 순간 놀란 듯 멈칫했죠. 예상과 다르게 미나의 발음이 너무나 유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내 무심한 표정으로 그녀를 스쳐 지나갔죠. 열심히 해봐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깃든 무시와 편견. 등 뒤에 꽂히는 그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첫 근무를 끝내고 집에 돌아온 미나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독한 약품 냄새가 배어 있었고 무릎은 바닥을 기며 닦느라 시큰거렸죠. 그러나 주머니 속 $144를 만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걸로 시작하는 거야. 아버지 병원비를 위해서라면. 거울 속 자신에게 되뇌었죠. 벼티는 거야. 다 지나갈 테니.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생활이 꼬박 3년이나 이어질 줄은, 그리고 그 3년 뒤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운명적인 순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미나의 눈은 떠졌습니다. 이미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는 것이었죠. 차가운 바닥에 발을 내디딜 때의 서늘함마저도 이젠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어스름한 아파트에서 외출 준비를 하던 중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약을 챙겨 드시는데도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그 소리. 미나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깔끔하게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청소복이 몸에 꼭 맞았습니다. 3년간 입어온 탓에 옷감이 조금은 닳았지만 언제나 정갈하게 다려져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모두 다른 세상에 사는 듯했어요. 비로소 세상 속에 사는 듯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은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에 열중했고 미나는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죠.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 화장품이나 회사 승진 얘기를 나누는 목소리가 귓전을 스쳤습니다. 미나는 가방 속 청소 도구들이 덜그럭거릴까 싶어 그것을 소중히 품 안에 꼭 껴안았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들처럼 하는 희망이 잠시 싹트다가도 차가운 현실이 곧바로 그녀를 덮쳤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와 고생하시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새벽 4시 30분 글로벌 테크 솔루션. 빌딩은 인적이 드물어 고요했습니다. 미나가 직원 통로로 들어서자 경비원 마이크가 그녀를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60대인 그는 이 건물에서만 20년을 근무했죠. 미나, 오늘도 일찍 나왔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마이크는 미나가 대학 졸업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사연이 있음을 헤아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하 1층 청소도구 보관실에서 미나는 동료인 로사를 마주쳤습니다. 로사는 45살의 멕시코 출신 여성으로 아이 셋을 홀로 키우는 중이었죠. 영어는 서툴렀지만 누구보다 정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안녕 미나, 아버님은 좀 어떠셔? 로사의 스페인어 억양이 섞인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로사는 늘 스페인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미나가 스페인어에 아주 능통하다는 사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조금 괜찮아지셨어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로사. 미나 역시 자연스레 스페인어로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청소 도구를 챙기면서 그날의 담당 구역을 확인했죠. 미나는 15층에서 20층, 로사는 10층에서 14층까지 맡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하자 미나는 심호흡을 한번 했습니다. 2층들은 주로 중간 관리자들이 쓰는 곳이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터라 정말 조용했지만 곧 소음과 활기로 가득 찰 공간이었죠. 미나는 진공청소기를 밀며 카펫의 먼지를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조로운 기계 소음 속에서도 그녀의 생각은 쉴 틈이 없었죠. 어젯밤 뉴스에서 접했던 국제경제 분석을 들으며 대학 시절 전공했던 내용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지식은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만 갇혀 있을 뿐이었죠. 오전 8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미나는 화장실을 청소하던 중 밖에서 두 여성의 대화 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어제 발표 말이야. 어땠어? 윌슨이 또 트집 잡더라. 시장 분석이 부족하다면서 말이야. 그래도 우리로서는 그게 최선이었는데. 안 그래. 그 말에 미나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발표 주제라면 자신이 훨씬 더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현실의 그녀는 휴지를 채워 넣는 청소부일 뿐. 두 여직원이 화장실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그곳에서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투명한 가구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미나를 의식조차 않고 대화를 이어갔죠. 짧은 점심시간이 그녀에겐 허락된 유일한 휴식이었습니다. 직원 식당 한 구석에 자리 잡고 도시락을 먹으면서 그녀는 조용히 다른 직원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사 정책, 신규 프로젝트, 그리고 승진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 중에서도 유독 국제사업팀 직원들의 대화가 그녀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이 토로하는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가 낳은 오해들. 미나라면 너무나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었죠. 그러나 그녀는 침묵 속에서 듣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끼어들 자격도 기회도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따금 복도에서 윌슨과 스쳐 지나가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가 미나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했죠. 하지만 몇 번 마주치는 동안 윌슨은 이 청소부에게서 어떤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나가 복도를 닫고 있을 때 윌슨이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를 하며 그녀 곁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유럽 시장의 어려움은 잘 압니다만 윌슨의 영어는 어딘가 서툴렀습니다. 국제 비즈니스 용어에 익숙지 않은 것이 역력했죠. 미나는 순간 머릿속에 더 정확한 표현이 스쳤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윌슨이 사라진 후 미나는 다시 걸레에 힘을 주었죠. 일을 마치고 밤 10시에 집에 돌아오면 미나는 언제나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여러 일을 전전하셨고 아버지는 몸이 좋지 않은 날엔 종일 자리를 지키고 누워 계셨죠. 오늘은 어땠니? 어머니의 물음에 미나는 애써 웃었습니다. 응, 그냥 평소랑 같았어. 힘든 내색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화제를 돌려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빠는 오늘 좀 어떠셨어요? 다행히 약 드시고는 좀 괜찮으신 것 같더라. 그런데 미나야. 어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근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진 말아라. 네가 쓰러지면 우린 어떡하니? 그 한마디에 미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가족을 지탱해야 한다는 무게감이 온몸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미나는 낡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헐값에 구한 중고 노트북으로 인터넷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국제경영, 언어학습, 시장 분석. 감을 잃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낮에 회사에서 엿들은 대화들을 복기하며 더 나은 해결책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저 프로젝트를 맡았다면 저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그러나 달콤한 상상은 냉혹한 현실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그저 헛된 꿈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3년 그 시간 동안 미나는 수없이 좌절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기도 했지만 이력서에 새겨진 3년의 공백을 설명하기란 막막했습니다. 청소부로 일했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면접관들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지곤 했죠. 어떤 날은 화장실 거울을 보며 남몰래 울기도 했습니다. 손에 쥔 UCL의 졸업장이 무슨 소용이며 그토록 간절했던 꿈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조금씩 혈색이 도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 그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그러던 2024 연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중동 지역 사업 확장 계획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도에서 오가는 대화는 날이 갈수록 긴박해졌고 윌슨의 신경은 평소보다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미나는 묵묵히 청소를 하면서도 모든 신경을 귀에 집중했습니다. 아랍어 통역사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푸념과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고충들이 들려왔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윌슨이 다급하게 전화를 받으며 복도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온 언어는 분명 아랍어였죠. 미나의 심장 박동이 미세하게 빨라졌습니다. 자신이 구사하는 6개 언어 중 하나 아랍어. 어쩌면 자신에게도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기대감.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고개를 저으며 지워버렸습니다. 자신은 그저 이름 없는 청소부일 뿐이라고. 하지만 미나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불과 며칠 뒤 운명 같은 기회가 그녀를 찾아오리라는 것을.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미나는 여느 때와 같이 19층 회의실을 정리하고 있었죠. 거대한 회의용 테이블을 닦으며 창밖으로 펼쳐진 로스앤젤레스 정형을 무심히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일 거라 여기면서 그 순간 복도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고디어 윌슨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죠. 젠장, 왜 하필 오늘 같은 날 미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윌슨이 회의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미나 씨, 청소는 나중에 하고 우선 나가봐요. 그러나 미나가 막 나가려던 찰나 윌슨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정보는 알마우드 CEO. 그 글자를 본 윌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 전화를 받아야만 하는데 통역사가 갑자기 펑크를 냈어
무려 3개월을 공들인 중동 최대 석유 회사와의 계약이 달린 그야말로 운명의 화상회의였습니다. 받아야만 하는데 윌슨의 읊조림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알마우드 회장님. 그러나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숨 가쁘게 쏟아지는 아랍어였습니다. 윌슨의 안색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갔죠. 미나는 문가에 멈춰 서서 그 아랍어를 고스란히 듣고 있었습니다. 알마우드 회장이 말하는 내용이 마치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이해됐습니다. 계약서 일부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 오늘 오후 2시까지 회신을 바란다. 만일 소통에 문제가 생긴다면 다른 파트너를 알아보겠다. 미나의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계약이 틀어지면 회사에 닥칠 재앙을 직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통역사가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윌슨의 목소리엔 애원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마우드 회장은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아랍어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윌슨은 전화를 든 차에 복도로 비틀거리며 나왔고 몇몇 직원들이 이 상황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죠. 누구 아랍어 할 줄 아는 사람 없어. 마케팅 팀장이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역 에이전시에 연락했는데 가장 빠른 사람이 오늘 오후랍니다. 오후면 끝장이야. 윌슨의 절규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바로 그때 윌슨의 텅 빈 시선이 민에게 꽂혔습니다. 평소라면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절망의 끄트머리에서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게 되는 법이죠. 윌슨의 입가에 신락 같은 희망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미소가 번졌습니다. 잠깐, 혹시나. 윌슨이 홀린 듯 미나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위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김미나 씨, 아랍어 할 줄 압니까? 예기치 못한 물음에 미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죠. 그게 미나가 주저하는 걸 보자 윌슨의 얼굴에 노골적인 조소가 어렸습니다. 아, 내가 정말 터무니없는 기대를 했군. 윌슨은 과장되게 웃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어느새 6명 남짓의 직원들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부 따위가 통역이라니. 그 말에 미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모멸감과 함께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번 해보시죠. 윌슨의 목소리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차피 불가능할 거라는 그런 종류의 확신이었죠. 좋습니다. 만약 정말 그걸 해낸다면 윌슨이 보란듯이 주위를 훑으며 말했습니다. 월급을 3배로 올려주지. 복도에 찬물이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의 웅성거림마저 민에겐 아득하게만 들려왔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3년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UCLA 졸업장 아버지의 병원비, 어머니의 걱정 어린 얼굴, 매일 새벽 4시의 알람 소리, 그리고 지금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알마무드 회장의 아랍어. 미나의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이게 과연 자신에게 온 기회일까? 아니면 더 깊은 굴욕의 시작일까? 어떠신가요? 해볼 건가요? 윌슨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미나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미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윌슨의 눈엔 확신이 가득했죠. 저 청소부가 아랍어를 할 리 없다는 확신, 그리고 곧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나의 눈에는 전혀 다른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3년간 억눌러 왔던 모든 것 숨겨왔던 그녀의 진짜 모습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미나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어떤 떨림이나 주저함도 없었죠. 윌슨이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마치 장난감을 던져주듯 무심하게 말입니다. 미나가 수화기를 넘겨받는 순간 온몸의 피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알마무드 회장님.
저는 글로벌 테크 솔루션의 통역을 맡게 된 김미나라고 합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아랍어 인사가 미나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알마무드 회장의 놀라움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죠. 오 아랍어를 이토록 유창하게 구사하시는군요. 반갑습니다. 그 순간 미나의 등 뒤에서 지켜보던 직원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윌슨의 얼굴은 빠르게 굳어지고 있었죠. 회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계약서 조항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나는 알마무드 회장의 말을 윌슨에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통역했습니다. 단순한 번역이 아닌 중동 비즈니스 문화의 맥락까지 짚어냈죠. 회장님께서는 단순히 가격 조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파트너십의 상호 존중을 확인받고 싶어 하십니다. 윌슨의 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저 청소부가, 아니 김미나가 전하는 내용이 경이로울 만큼 정확하고 전문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나는 이미 단순한 통역사를 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중동 지역을 단순한 시장이 아닌 장기적인 문화교류의 동반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고민 중입니다. 알마우드 회장님의 음성이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그런 시각이라면 저희도 더욱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미나는 윌슨에게 현재 상황을 전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바라시는 건 3% 가격, 조율이 아닌 향후 5년간 독점 공급권에 대한 확고한 보장입니다. 30분간의 대화 끝에 불가능할 것 같았던 거래가 마침내 성사되었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정식 계약서를 검토하도록 하죠. 김미나 통역사님과 다시 함께할 수 있는 거겠죠. 알마무드 회장의 그 마지막 말에 미나의 심장이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언제든 가능합니다. 통화가 종료되자 복되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윌슨은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죠. 3년간 자기 사무실을 청소하던 저 여자가 자신을 뛰어넘는 협상을 성공시킨 것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 역시 할 말을 잃었죠. 누군가 조심스레 박수를 치기 시작하자 이내 다른 이들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미나는 윌슨에게 휴대폰을 건네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계약 체결을 축하드립니다. 미나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약속하신 월급 인상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미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똑같은 청소 유니폼 차림이었지만 무언가 확연히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3년 만에 비로소 자신이 진짜 김미나임을 실감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윌슨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제 사무실로 오시죠. 향후 업무에 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미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3년간 그토록 염원했던 기회가 드디어 눈앞에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회가 아닌 앞으로 닥쳐올 더 거대한 시험의 서막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미나는 윌슨의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기 직전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젯밤 설렘과 불안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웠기 때문입니다. 어제 벌어진 일이 혹시 꿈은 아니었을까 계속해서 의심이 들었죠. 하지만 윌슨이 보낸 문자 메시지는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무언가 달라질 수 있는 걸까요? 들어오세요. 윌슨의 목소리엔 어제와는 다른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윌슨의 사무실은 광활하고 호화로웠습니다. 미나는 3년간 이곳을 청소했지만 손님으로 앉아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고급 가죽 소파에 앉으니 몸이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어제는 정말 놀랍더군요. 윌슨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민에게는 커피를 권유하지 않았죠. UCLA 졸업생이라던데 어째서 지금까지 숨겨왔던 겁니까? 미나의 목이 순간 타는 듯 했습니다.
말씀드릴 기회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필요가 없었다. 윌슨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회를 주겠습니다. 윌슨은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내 던졌습니다. 72시간 안에 이 5개 나라의 시장 분석 보고서를 마무리하세요. 독일, 프랑스, 일본, 브라질, 호주의 IT 서비스 시장 현황과 더불어 우리 회사의 시장 진출 전략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미나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72시간이라니. 보통 이런 보고서는 팀으로 작업해도 최소 2주는 소요되는 분량이었습니다. 저 혼자서요. 어제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윌슨의 입가의 비웃음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참고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윌슨이 내민 건 고작 몇 장의 기초 데이터였습니다. 이걸로 5개 국가를 분석하라니 터무니없는 조건이었죠. 청소도 계속해야만 하고요. 월급을 3배로 주기로 했으니 그 가치를 증명해야죠. 미나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역시나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군요. 만약 과제를 완수하지 못한다면 어제의 일은 그저 운이 좋았던 해프닝이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윌슨의 메시지는 명확했죠. 포기하든가 증명하든가. 미나는 파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과 IT 융합 프랑스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일본의 고령화 사회와 기술 솔루션. 각 나라는 전혀 다른 접근을 요했죠. 시간은 72시간. 그 시간 안에 청소까지 하며 이 모든 걸 끝낸다.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어요. 윌슨의 목소리엔 오만한 확신이 서려 있었죠. 미나가 포기하고 말 거라는. 하지만 미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10시 미나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부모님은 잠드셨고 오직 스탠드의 희미한 빛만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죠. 노트북 화면은 그녀의 얼굴을 푸르게 비추었습니다. 먼저 독일부터였습니다. 독일어로 된 정부 보고서를 파고들기 시작했죠. 다행히 독일어에 능통해 원문 자료에 직접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한 국가를 분석하는데 5시간이 꼬박 걸렸습니다. 다음 날 미나는 새벽 4시에 출근해 청소를 마치고 곧바로 분석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회사 휴게실 구석에 웅크려 노트북을 켜고 프랑스 시장을 파고들었죠. 점심엔 도서관으로 달려가 더 많은 자료를 찾아 헤맸습니다. 로사가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미나, 괜찮아. 안색이 정말 안 좋아. 괜찮아. 그냥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미나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밤 미나는 한계에 내몰리고 있었죠. 일본 시장을 분석하던 중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이 타는 듯이 아파왔습니다. 손목은 저리고 어깨는 굳어 있었죠. 할 수 있어. 미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포기하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놓고 가셨죠. 너무 무리하지 마라 딸아. 그 한마디에 미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마지막 날 미나는 반쯤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브라질과 호주 두 국가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어 자료와 영어 자료를 번갈아 보며 핵심 데이터를 엮어냈습니다. 시간은 오후 6시. 마감까지 단 2시간이 남은 상황. 아직 결론과 회사의 진출 전략을 써야만 했습니다. 미나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3년간 억눌렸던 모든 지식과 열정이 터져 나오고 있었죠. 오후 7시 55분. 미나는 마지막 문장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총 67페이지의 보고서. 각국별 시장 현황 경쟁사 분석 자사의 강점과 진출 전략 예상 수익까지 완벽한 보고서였습니다. 프린터에서 갓 출력된 보고서를 바라보며 미나는 자신이 해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리는 후들거렸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어요. 72시간 중 고작 4시간만 잤기 때문이죠. 시간은 오후 8시. 미나가 윌슨의 사무실 문을 노크하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과연 해낼 수 있을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보고서 완성했습니다. 미나가 묵직한 파일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자 윌슨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미나가 포기할 줄 알았는데 정말로 끝마쳤단 말인가 윌슨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파일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부터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윌슨은 꼬박 20분 동안 보고서를 훑어보았습니다. 보고서에는 독일 시장의 인더스트리 사조명, 트렌드 분석부터 프랑스의 디지털 2025, 전략 연계 방안, 일본의 소사이어티, 5점형 비전에 입각한 접근법까지 각국의 최신 정책과 시장 동향이 완벽하게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윌슨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세부 사항들까지 포함해서요. 이걸 정말 혼자서 72시간 만에 해냈다고 윌슨의 음성에는 경악과 불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네, 맡은 청소 업무도 빠짐없이 수행했습니다. 미나의 담담한 대답에 윌슨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기획팀이 좋게 한 달은 매달려야 할 수준입니다. 윌슨은 마침내 패배를 인정하듯 말했습니다. 보고서의 퀄리티는 그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브라질 시장의 핀테크 연계 전략은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군요. 미나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난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급여 인상 관련 계약서는 내일 바로 준비하도록 하지. 윌슨의 목소리에서는 더는 가시 돋친 조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나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녹초가 되어 있었지만 두 눈만큼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관문을 넘었다는 성취감이 온몸을 감싸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님을 그녀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윌슨은 이 정도로 쉽게 물러날 인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로사였습니다. 미나, 오늘 정말 멋졌어. 온 회사 사람들이 내 얘기뿐이야. 미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더는 회사에서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더 거대한 시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미나는 새로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윌슨은 약속대로 급여를 3배 인상해 주었고 자그마한 개인 사무 공간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특별 어시스턴트라는 모호한 직책이었지만 이제는 청소복이 아닌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고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그날 오전 10시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계약이 파기될 위기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윌슨의 고함이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미나 역시 서둘러 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몇몇 임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타나카 상무 측에서 갑자기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마케팅 팀장이 떨리는 음성으로 보고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문화적 예의를 갖추지 않았답니다. 저희가 일본의 비즈니스 관례를 무시했다는군요. 그 순간 미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일본 계약은 회사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핵심적인 거래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였다고 합니까? 미나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영업팀 부장이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지난주 화상회의에서 선물 교환 제안을 사양했고 회의 후 뒤풀이마저 정중히 거절했던 게 신뢰가 된 것 같습니다. 미나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일본 사업에서 선물 교환과 노미카이는 단순 관례가 아닌 신뢰 구축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일부 조항 또한 너무 직설적이었다는 평입니다.
타나카 상무가 내일 오후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윌슨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 계약이 무산될 경우 회사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혹시 미나 씨가 일본어를 할 줄 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갑작스러운 물음에 모든 시선이 민에게 쏠렸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일본 문화나 비즈니스 관습도 잘 아십니까?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학 시절 1년간 도쿄에서 교환학생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미나는 잠시 생각한 후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진심이 담긴 사과가 필요합니다. 그저 미안하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일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타나카 상무의 체면을 세워드릴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일본에선 멘츠가 아주 중요하니까요. 구체적으로는 내일 화상회의에서 정중한 일본어로 사과드리고 향후 일본 전담 직원을 두어 문화적 소통을 원활히 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이죠. 윌슨이 미나를 응시했습니다. 그 일본 전담 직원을 당신이 맡는 건 어떻겠습니까? 미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 통역이 아닌 정식 업무를 맡는 것이었습니다. 저 말입니까? 지금은 당신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미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또 다른 시험이 시작되는 것이었죠.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타나카 상무에 대해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의 경력 취미, 가족사는 물론 선호하는 음식까지. 일본인과 사업을 할 때는 개인적인 유대감이 무척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 제품 전체를 일본 시장 관점에서 재분석했습니다. 어떤 점이 일본 고객의 마음을 살 수 있을지 고심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준비하면서도 미나는 설렘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전문성을 제대로 펼칠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중요한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화면 속 타나카 상무는 60대의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직원 2명이 배석해 있었습니다. 미나는 정중한 일본어로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타나카 상무님,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김미나라고 합니다. 타나카 상무의 얼굴에 희미한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먼저 지난 회의에서 저희가 보인 결례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미나는 화상회의임에도 불구하고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본식으로 예를 갖추는 모습이었죠. 저희가 일본의 귀중한 비즈니스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저희의 무지에서 비롯된 과오입니다. 타나카 상무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상무님께서 제안하신 선물 교환과 친교의 자리를 거절한 것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상무님께서는 동경대 출신이시고 젊으셨을 적에 검도를 수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타나카 상무는 미나가 자신에 대해 이토록 상세히 알고 있자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으리라고는. 검도의 정신은 예의에서 비롯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예를 다하지 못해 상무님께 큰 신뢰를 범한 것 같습니다. 천만에요, 김미나 씨. 그저 우리 문화를 존중하려는 당신의 진심이 전해지는군요. 타나카 상무의 음성은 눈에 띄게 온화해졌습니다. 향후 일본 시장은 제가 전담하여 상무님과 직접 소통하겠습니다. 미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달 정기 화상회의를 열어 업무 협의를 넘어 양국의 문화 교류까지 겸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타나카 상무는 잠시 부하 직원들과 나지막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상무님께서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하실 기회가 생긴다면 정통 일식으로 환영 연회를 준비하겠습니다. 1시간 후 회의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습니다. 김미나 씨, 당신과 함께 일하게 될 날이 기다려지는군요.
타나카 상무가 온화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계약건은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지요. 물론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요. 화상회의 연결이 끊기자 회의실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미나가 또 한 번 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뜬 뒤에도 미나는 홀로 남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낯선 여인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기품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미나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안녕하세요. 캐서린 윌슨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에 미나의 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바로 윌슨의 아내였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김미나입니다. 오늘 회의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정말로요. 대단하더군요. 캐서린의 눈빛에서는 선명한 관심과 호기심이 읽혔습니다. 미나 씨에 대한 이야기는 익히 들었어요. 아랍어 통역권도 그렇고 오늘의 일본어 실력도 실로 놀랍군요. 미나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윌슨의 아내가 대체 무슨 일로 자신을 찾아온 걸까요? 제 남편이 당신에게 어떤 무리한 일들을 시키는지도 들었답니다. 캐서린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미묘한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혹시 괜찮다면 저와 따로 커피 한잔할 시간 괜찮을까요? 당신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미나는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캐서린 윌슨. 이 여인이 앞으로 자신의 운명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미나는 아직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또 한 번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회사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미나가 일찍 출근해 일본 시장 보고서를 막 작성하던 그때 윌슨의 사무실에서 날카로운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야. 복도로 나가자 직원들이 불안한 얼굴로 웅성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터졌음을 직감했죠. 마케팅 팀장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미나가 급히 물었습니다. 팀장님 무슨 일인가요? 우리 신제품 정보가 경쟁사로 전부 유출됐습니다. 지난 6달 동안 공들여 준비한 프로젝트인데 그 말에 미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오전 10시 전 직원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윌슨의 얼굴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곁엔 캐서린도 함께였죠. 어제 테크노 이노베이션이 우리와 판박이인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윌슨이 싸늘한 목소리로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켰죠. 화면엔 글로벌 테크 솔루션에 신제품을 그대로 베낀 듯한 제품이 떠 있었죠.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 내부에 정보를 유출한 스파이가 있습니다. 회의실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죠. 지난주 일들을 되짚어 보죠. 캐서린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접근 권한이 있던 사람, 외부와 접촉한 사람 모두요. 미나는 지난 며칠간의 행적을 더듬었죠. 그녀 역시 일본 계약건으로 핵심 자료들에 접근했으니까요. 혹시 나를 의심하는 건 아닐까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게다가 어젯밤 누군가 회사에 무단 침입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경비팀장이 긴장한 얼굴로 입을 열었죠. 새벽 2시쯤 15층에서 빛이 새어나왔다고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미나는 자리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벌였을까? 어떻게 찾아내야 할까? 그 순간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복도에서 엿들은 의문의 통화 소리. 한 직원이 스페인어로 누군가와 초조하게 대화하는 걸 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의 공식적인 이력서에는 스페인어 구사 능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죠. 미나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점심시간 미나는 15층을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며 익힌 관찰력이 빛을 발했죠. 누가 어디에 앉고 평소와 다른 건 없는지.
그러다 한 책상에서 수상한 걸 봤어요. 바로 개발팀 로드리게즈의 자리였죠. 그의 휴지통 안에 조각난 메모지가 보였습니다. 미나는 주위를 확인한 뒤 조심스레 그 종이 조각들을 주워 맞췄습니다. 제품 사양서, 내일 전달, 스페인어로 적힌 메모의 파편들이었죠. 그날 밤 미나는 일부러 늦게까지 회사에 남았습니다. 로드리게즈가 퇴근하자 그의 자리 주변을 샅샅이 훑어봤죠.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관찰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휴지통에서 또 다른 메모를 발견했죠. 이번엔 포르투갈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테크노 이노베이션, 계약금 5만 달러. 미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바로 이거였군. 로드리게즈가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로 경쟁사와 내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미나는 윌슨과 캐서린에게 은밀히 이 사실을 보고했죠. 물증은 없지만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어떤 정황이죠? 캐서린이 예리하게 물었죠. 로드리게즈가 이력서에 없는 언어로 누군가와 접촉하는 정황이 있습니다. 게다가 찢어진 메모에서 경쟁사 이름도 발견했습니다. 윌슨과 캐서린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덫을 놓아보는 건 어떨까요? 캐서린이 제안했죠. 그들은 즉시 가짜 신제품 정보를 꾸며냈습니다. 미나가 이를 여러 언어로 번역해 각기 다른 담당자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했죠. 그리고 로드리게즈에겐 스페인어 버전을 슬쩍 흘렸습니다. 이건 1급 기밀이니 절대 외부로 유출돼선 안 됩니다. 윌슨이 일부러 목소리에 힘주어 말했죠. 미나는 며칠간 로드리게즈의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그가 언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지 4월이 지나자 미나의 추측이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경쟁사 테크노 이노베이션이 발표한 신제품이 로드리게즈에게만 건넨 가짜 정보와 완벽하게 일치했거든요. 결정적으로 미나는 로드리게즈가 퇴근 후 주차장에서 어떤 이와 스페인어로 밀담을 나누는 장면을 포착했어요. 네, 정보는 넘겼습니다. 약속한 대가는 언제쯤 받을 수 있습니까? 미나는 숨죽여 그 장면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긴급회의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미나가 발표자로 나섰죠. 로드리게즈 씨가 경쟁사에 기밀을 유출한 것이 명백합니다. 미나가 확보한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조각난 메모들 녹음된 통화 파일, 허위 정보 유출의 결과까지 로드리게즈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건 함정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함정이었죠. 그리고 당신은 그 덫에 걸려든 겁니다. 윌슨이 냉정하게 말했죠. 결국 로드리게즈는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경쟁사의 제의를 수락했다고 말입니다. 지난 석 달간 총 15만 달러를 수수하고 정보를 넘겼다고 말이죠. 즉시 해고하고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캐서린이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미나 씨, 모든 임원의 시선이 미네게로 향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을 해내셨군요. 회의 직후 윌슨은 미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미나 씨의 그 관찰력과 언어 능력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해결하지 못했을 겁니다. 미나의 심장이 벅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할 게 있습니다. 국제사업팀 리더로 정식 임명되면 어떻겠습니까? 네, 정말이십니까?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자격을 증명했어요. 이제는 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질 때가 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날 저녁 캐서린은 미나를 만찬에 초대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나 씨, 솔직히 말할게요. 내가 당신을 눈여겨본 것은 단순히 능력 하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캐서린의 눈빛이 한층 깊어졌습니다. 이 회사에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더 거대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 말인가요? 그건 차차 이야기하죠.
하지만 당신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돕고 싶습니다. 일주일 뒤 미나는 국제사업팀 리더로 정식 발령받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겐 개인 사무실과 새 명예 팀원이 주어졌죠. 연봉도 다시 한번 인상되었고 사내에서의 위상 또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6달 전에 청소부 미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의 시작이라는 것을. 캐서린이 암시했던 더 큰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모든 답은 곧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승진 첫날 미나는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로스앤젤레스의 정영이 이전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불과 6달 전만 해도 이 건물 지하에서 청소 카트를 밀고 있었는데 이제는 17층에서 도시를 굽어보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김미나 국제사업팀 리더라 새겨진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쓸어보니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선명했죠. 이게 정말 현실이란 말인가? 미나는 나지막이 그렇게 다짐하며 오전 10시 미나는 마침내 첫 팀 미팅을 주재했습니다. 미팅에는 3명의 팀원이 자리했습니다. 마케팅 전문가 제니퍼 기술 분석가 마크 그리고 영업 담당 케빈이었죠. 미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함께 일할 김미나입니다. 하지만 미나의 목소리엔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팀 리더는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배우며 성장하고 싶습니다. 언제든 질문이나 건의 사항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니퍼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미나 씨, 앞으로 우리 팀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죠? 미나는 잠시 고민한 뒤 답했습니다. 단순 계약 체결이 목표가 아닙니다. 진정한 국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팀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각국의 기업들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 바로 그겁니다. 마크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역별 전문가를 두는 방안은 어떨까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진출하려는 모든 지역의 문화와 비즈니스 관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미나의 팀은 놀라운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와의 협상은 순항했고 브라질 정부 프로젝트 입찰 기회까지 따냈습니다. 윌슨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나 팀이 이번 분기 매출의 40%를 달성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윌슨의 보고 내용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어딘가 마음이 편치 않았죠. 윌슨의 표정에 스친 미묘한 불편함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부모님과 식사를 하던 미나는 자신의 새로운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흥미를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 비영리 재단을 설립하고 싶어요. 저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 가족들을 돕고 싶어요.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우리 딸이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생각을 하는구나. 언어 교육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싶거든요. 다음 날 미나는 캐서린과 점심 약속을 가졌습니다. 재단 설립이라니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군요. 캐서린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초기 자금 일부를 지원하고 싶은데 한 10만 달러 정도면 시작이 가능할까요? 미나는 놀라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정말이세요. 그건 너무 큰 금액이에요. 미나 씨, 당신은 이미 우리 회사에 그 이상의 가치를 가져다 주었죠. 그리고 이 재단은 우리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으로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며칠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나가 공들여 준비한 독일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심지어 백업 파일마저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저장해뒀는데 제니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혹시 누가 일부러 미나 역시 의심이 들었지만 물론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훨씬 더 심각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브라질 고객과의 중요한 화상회의 도중 갑자기 인터넷 연결이 끊겨버린 것입니다. IT팀조차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기술적인 문제가 미나가 브라질 고객에게 사과를 하며 회의를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팀들은 인터넷에 전혀 문제가 없었죠. 유독 미나의 팀만 그랬던 겁니다. 케빈이 나지막이 미나에게 속삭였어요. 미나 씨, 혹시 윌슨이 우리 팀을 방해하는 건 아닐까요? 어째서 그런 생각을 최근 우리 팀 실적이 월등했고 또 당신 승진이 너무 빨랐잖아요. 미나는 그 가능성을 떠올려 보았어요. 윌슨이 자신의 성공을 반기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윌슨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미나 씨, 잠시 제 방으로 오시죠. 윌슨의 사무실에는 단둘만 남게 된 상황이었죠. 재단 설립건에 대해 들었습니다만 회사 업무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되네요. 업무에는 결코 지장을 주지 않을 겁니다. 주말이나 퇴근 후에 진행할 거라서요. 그러나 국제사업팀 리더라는 자리는 24시간 책임이 따르는 법이죠. 윌슨의 목소리엔 분명한 경고의 빛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최근 팀 실적이 좋다지만 아직 시장에서 검증된 건 아닙니다. 윌슨은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덧붙였죠.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너무 자만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미나의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나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윌슨이 무언가 꾸미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그날 밤 미나는 캐서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캐서린, 혹시 잠시 시간 괜찮을 때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죠? 목소리가 좋지 않군요. 미나는 윌슨과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았어요. 올 것이 왔군요. 캐서린의 음성에는 놀라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인 겁니다, 미나 씨. 이튿날 캐서린과 미나는 회사 근방의 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제임스는 당신이 자기 자리를 위협한다고 여기고 있어요. 캐서린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하지만 전 그저 제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걸요.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 뛰어나서 문제인 거예요. 캐서린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미나 씨, 이제 선택의 시간이에요. 여기서 물러서든가 아니면 끝을 보든가. 그날 밤 미나는 텅 빈 사무실을 홀로 지키고 있었어요. 창 너머 도시의 야경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불과 6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큰 기로에 놓이게 됐어요. 안전한 길을 골라 윌슨의 견제를 수용할 것인가, 혹은 더 큰 위험을 안고서라도 자신만의 길을 갈 것인가. 미나는 책상 서랍을 열어 재단 설립 계획서를 꺼내 들었죠. 힘겨운 처지에 놓인 이들을 돕고 싶다는 그녀의 꿈이 담긴 서류였어요. 포기할 순 없어. 미나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임을 직감했지만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뒤 캐서린이 미나를 그녀의 자택으로 초대했습니다. 윌슨의 집은 베벌리 힐스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죠. 미나는 처음 마주한 그 거대한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이쪽으로 와요. 캐서린이 안내한 곳은 저택 뒤편의 작은 서재였어요. 윌슨이 접근할 수 없는 캐서린만의 은밀한 공간이었죠. 미나 씨, 이제부터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나눠야 할 것 같군요. 캐서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제임스 건 때문이에요. 실은 제가 당신에게 접근한 데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캐설린은 서재 금고에서 묵직한 서류철을 꺼내 보였죠. 지난 2년간 제가 모은 자료들이에요. 제임스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죠. 미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인가요? 허위 계약의 유령 직원까지 해외 계좌를 이용해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캐설린이 펼쳐 보인 파일에는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이 빼곡했어요. 대체 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미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당신은 외부인이니까요. 제임스의 비리와 무관하고 또 무엇보다도 실력이 있으니까. 캐서린의 눈빛은 간절했죠. 제 힘만으로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당신의 어학 능력과 분석력이라면 가능할 거예요. 만일 이게 전부 사실이라면 우리 회사는 송두리째 흔들릴 겁니다. 미나가 서류를 다시 살폈어요. 확실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절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캐서린이 애타게 물었죠. 미나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단순한 회사 업무가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만약 윌슨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우리 둘 다 그대로 끝장이에요. 하지만 이대로 외면한다면 수많은 동료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미나가 길게 숨을 가다듬고는 결심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죠. 그날 이후 미나의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이 시작됐어요. 낮에는 평소와 같이 국제사업팀의 업무를 보았고 밤이 되면 캐설린이 몰래 건네준 회사의 재무 서류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죠. 그 계약서들을 살펴보니 과연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실체 없는 해외 업체와의 계약 제공된 서비스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수수료 출처 불명의 현금 인출 내역까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미나는 나지막이 읊조렸죠. 하지만 며칠 뒤 윌슨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미나 씨, 요즘 부쩍 야근이 잦으시네요. 윌슨이 예고 없이 미나의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죠. 국제계약건을 검토하느라 조금 늦어졌네요. 미나는 태연하게 답했지만 등줄기엔 식은땀이 흘렀어요. 너무 무리하진 마세요. 건강도 챙겨야죠. 윌슨의 말 속엔 서늘한 경고의 가시가 숨어 있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흐르고 미나는 마침내 결정적 단서를 포착했어요. 바로 스위스 은행과 주고받은 은밀한 이메일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메일이 독일어로 작성되어 있었죠. 다행히도 미나는 독일어에 능통했거든요. 계좌번호 그리고 매월 $50,000씩 입금. 윌슨이 개인 명의로 비밀 스위스 계좌를 관리해 온 증거였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돈의 출처였습니다. 회사 고객들이 낸 계약금의 일부가 유령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고스란히 그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미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손이 떨려왔어요. 이건 단순 횡령을 넘어선 치밀한 조직적 사기 행각이었죠. 이 정도면 빼도 박도 못할 증거야.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윌슨이었습니다. 미나가 황급히 모니터를 껐지만 윌슨의 눈초리는 이미 무언가 의심하고 있었죠. 내일 있을 독일 클라이언트와의 미팅 자료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화면에 독일어가 보인 것 같던데 무슨 내용인지 꽤나 궁금해지는군요. 윌슨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다가섰어요. 클라이언트 측에서 보낸 계약서 초안을 요청 서류입니다. 미나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미나 씨, 윌슨은 미나의 책상을 짚으며 몸을 기울였습니다. 혹시 다른 쪽에 흥미가 생긴 건 아니겠죠? 무슨 뜻이신지. 회사 기밀 말입니다. 당신 위치에선 알 필요가 없는 정보들이죠. 윌슨의 말투는 싸늘해졌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저는 제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만약을 위해 한마디 하죠. 윌슨이 미나의 귓가에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리합니다. 그게 누구든 예외는 없어요. 미나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당신 가족, 아버님께서 아직 투병 중이시죠. 의료보험 지원은 회사에서 나가는 거고요. 윌슨의 마지막 말에 미나는 온몸의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명백히 가족을 건드린 협박이었죠. 제가 혹시 무슨 잘못이라도 아직은 아니죠. 하지만 앞으로도 그러면 안 될 겁니다. 윌슨이 문 앞에서 획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시 퇴근하세요. 야근할 일 없을 테니. 윌슨이 떠난 뒤 미나는 의자에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 물컵조차 제대로 쥘 수 없었죠. 윌슨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했습니다. 심지어 가족까지 들먹이며 위협했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미나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조사를 계속하면 가족이 다치고 포기하면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집에서 조용히 부모님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는 약기운에 곤히 잠들어 계셨고 어머니는 묵묵히 뜨개질을 하고 계셨죠. 이 평화를 반드시 지켜야 해. 하지만 동시에 윌슨의 악행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의 모든 동료와 미래의 피해를 볼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래야 했습니다. 미나는 휴대폰을 들어 캐서린에게 은밀하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점심에 뵙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개인의 안위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모두를 위한 정의를 택할 것인가? 미나의 운명을 가를 순간이었습니다. 이튿날 점심 미나와 캐서린은 회사에서 한참 떨어진 한적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윌슨이 저를 의심해요. 어젯밤엔 노골적으로 협박까지 했어요. 미나의 목소리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바예요. 그만큼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졌다는 증거죠. 캐서린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까지 들먹였어요. 아버지 의료보험을 끊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더 서둘러야 합니다. 바로 내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겠어요. 캐서린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글로벌 테크 솔루션 본사 최고층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사회이사 5명과 주요 주주 3명 그리고 캐서린과 윌슨이 자리했죠. 미나 역시 특별 증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윌슨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회의를 소집한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캐서린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회사에 존립이 걸린 중대한 사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회사 내부에서 조직적인 횡령과 기만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캐서린의 첫 마디의 회의실은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윌슨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갔습니다. 캐서린 지금 이게 무슨... 제임스 조용히 해주세요.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시간이니까요. 캐서린이 프로젝터를 작동시키자 스크린 위로 그의 죄를 입증할 수많은 자료들이 펼쳐졌습니다. 김미나 씨 준비한 내용을 발표해 주세요. 미나는 긴장으로 떨리는 숨을 고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이사진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제가 추적한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면은 스위스 은행의 계좌 내역입니다. 윌슨 대표가 개인적인 용도로 은밀하게 관리해온 해외 비자금 계좌입니다. 지난 2년에 걸쳐 총 240만 달러가 이 계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윌슨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명백한 모함이야. 대체 내 개인 정보를 어떻게...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나가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을 보시죠. 실체도 없는 유령 회사 17곳과 맺은 가짜 계약서들입니다. 컨설팅 비용이라는 그럴듯한 명목을 내세워 회사 자금을 횡령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계약서는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교묘하게 작성되어 다른 내부 감사를 피하려 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당신이 그 언어들을 구사할 줄은 미처 몰랐겠지만요. 캐서린이 윌슨을 쏘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그가 직접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이 독일어 이메일들은 윌슨 대표가 스위스 은행 측 담당자와 비밀리에 소통한 기록입니다. 미나가 유창한 독일어로 원문을 읽은 뒤 한국어로 번역해 읊었습니다. 이번 달 입금분 확인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더 큰 액수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내 감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전부 조작된 거야. 윌슨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컴퓨터를 불법으로 해킹해서 증거를 날조한 거라고. 캐서린, 당신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해지려고 꾸민 수작이지. 그럼 이건 역시 날조된 걸까요? 미나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화면에는 윌슨이 스위스 은행 지점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지난달 취리 출장 당시의 영상입니다. 횡령액 240만 달러 중 50만 달러를 현금으로 찾는 장면입니다. 윌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사회이사 한 명이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윌슨 대표, 이 영상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있습니까? 저는 윌슨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회사 자금 문제가 아닙니다. 캐서린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는 고객들이 맡긴 소중한 계약금까지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되는 중범죄입니다. 듣고 있던 주주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들을 필요도 없겠군요. 이사회는 지금 즉시 윌슨 대표의 해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 의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이사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8명 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윌슨 씨, 당신은 이 시간부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입니다. 또한 모든 증거 자료를 사법기관에 넘겨 정식 수사를 의뢰할 것입니다. 윌슨은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캐서린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횡령한 모든 자금의 즉각적인 회사 반환은 물론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청구할 것입니다. 만약 순순히 협조하지 않는다면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써서라도 반드시 받아내겠습니다. 윌슨은 어떤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FBI 금융범죄 수사팀에도 신고했습니다. 그럼 임시대표는 누가 맡죠? 한 사회 이사가 물었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캐설린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아 씨를 부사장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민에게 쏠렸습니다. 그녀의 역량과 정직함이 아니었다면 이 문제를 찾아내지도 바로잡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사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아 씨, 부사장직을 맡아주시겠습니까? 미나의 심장이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청소원이었는데 이제 부사장이라니. 네, 감사한 마음으로 수락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는 대표직 승계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캐설린의 말에 미나는 놀라 두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요, 당신만큼 회사를 위하고 직원을 아끼면서 도덕적으로 회사를 이끌 사람은 없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윌슨이 짐을 챙겨 떠나는 모습을 미나는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멸시하고 비웃던 그가 이제는 초라한 모습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통쾌함보다 씁쓸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윌슨 씨. 미나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뭐냐고 윌슨이 기운 없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애초에 올바른 길을 걸으셨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이제 와선 소용없어. 윌슨은 그 말을 끝으로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부모님과 함께 조촐한 축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딸이 부사장이 되다니. 아버지는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하지만 미나야 너무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은 아닐까, 행여 위험해지진 않을까.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이제야말로 정말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미나는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자신이 여전히 그때의 미나라는 점이었습니다. 타인을 도우려던 초심을 잃지 않은 바로 그 미나 말입니다. 2025년 4월 16일. 정확히 1년 전 미나의 운명이 뒤바뀐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나는 글로벌 테크 솔루션의 대표이사 취임식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새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1년 전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이게 정말 나일까?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미나는 여전히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취임사 원고가 이것이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부모님이 채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그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10시 글로벌 테크 솔루션 본사 대강당은 300여 명의 직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까지 자리를 메우고 있었죠. 청소부에서 대표가 된 여성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캐설린이 직접 사회를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는 새로운 역사의 첫 장을 엽니다. 오직 실력과 인품으로 이 자리에 오른 신임 김미나 대표를 소개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연단에 오르자 객석 맨 앞줄에 계신 부모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으셨고 어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미나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꼭 1년 전 오늘 저는 이 건물의 가장 낮은 곳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객석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시절 저는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존재였죠.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알아봐 주셨어요. 특히 로사 정말 고마워요. 미나는 객석의 로사를 응시했습니다. 어느덧 청소팀 매니저로 승진한 로사였죠. 당신이 베풀어준 온기 덕분에 제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이크 경비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매일 새벽 따뜻하게 맞아주신 마이크 경비원님 감사했어요. 눈물을 훔치는 직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단순한 이익 추구를 넘어설 겁니다. 미나의 목소리에 결의가 가득 찼습니다. 모든 직원이 존중받고 모든 고객이 신뢰하며 나아가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기회가 필요한 분들께 희망을 안겨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우리는 증명해냈습니다. 출신과 배경이 아닌 노력과 실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취임식을 마친 미나는 회사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1층 로비에 마련된 특별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액자 속에는 미나의 낡은 청소복이 걸려 있었죠. 모든 일에는 존엄성이라는 문구가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앞을 지나던 직원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곤 했죠. 이게 정말로 좋은 생각이었어요. 캐서린이 미나의 곁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요. 바로 겸손한 말이에요. 이제 회사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청소팀 직원들은 어깨를 펴고 다녔고 다른 부서 동료들과 스스럼 없이 인사를 주고받았죠. 미나가 도입한 내부 교육 프로그램 덕분에 많은 직원들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었어요. 접수처에서 일했던 제이슨은 IT팀에서 재능을 펼치고 있었고
카페테리아의 마리아는 회계팀에서 근무하게 됐어요. 기회가 생기니까 정말 세상이 달라 보여요. 제이슨이 민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오후에 미나는 자신이 설립했던 브릿지, 오퍼튜니티 재단으로 향했습니다. 재단은 LA 내에만 3곳의 센터를 운영할 만큼 성장했죠. 매년 500명 이상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돕고 있었습니다. 센터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미나 선생님이라며 그녀를 반겼습니다. 대부분이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이었죠. 여러분이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기회는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미나가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제가 살아있는 증거잖아요. 그날 저녁 미나는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 보금자리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미나야,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가장 자랑스러운 건 네 성공이 아니란다. 그럼요, 네가 여전히 우리 딸이라는 것, 겸손하며 다른 사람을 먼저 헤아리는 착한 딸이라는 점이지. 미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나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기업들 역시 미나 효과라 불리는 혁신을 시작했죠. 전사적인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미나를 초빙해 강연을 요청했고 정부 기관 역시 이민자 통합 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변화는 한 사람에게서 비롯되지만 결국 우리 모두를 변화시킵니다. 미나가 한 대학 강연에서 역설했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다시금 회사 로비에 청소복 앞에 멈춰 섰어요. 고마워. 미나는 포기하지 않았던 과거의 자신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액자에 걸린 청소복을 응시하며 미나는 지난 1년간 겪었던 모든 일들을 회상했습니다. 윌슨의 비웃음과 꼬박 72시간을 세웠던 밤, 일본 고객과의 아찔했던 위기와 스파이 누명,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던 그 순간까지 모든 일에는 존엄이 깃든다. 액자 아래 새겨진 문구를 되뇌이며 미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 너머로 펼쳐진 로스앤젤레스의 야경. 무수히 반짝이는 저 불빛들 하나하나에도 분명히 누군가의 꿈과 희망이 숨쉬고 있을 거라고 미나는 생각했죠.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선 자신처럼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는 이들이 있을 거라고요. 이윽고 미나의 따뜻한 음성이 나지막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도 해낼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시련을 겪고 있든 포기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안에 잠재된 그 빛과 그 가능성을 믿어주세요. 언젠가 반드시 당신의 빛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출 날이 올 테니까요. 오늘 미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 궁금하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깃드시길 바라며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